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오늘 또 함께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 지금 굉장히 살떨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잘하시잖아요. 네. 이게 한덕수 판결은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뭐 각하가 2명이고 김복형 같은 그 재판관도 있고요. 그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구도가 뭐 1대 5대 2 이런 구도로 윤석열 탄핵 심판도 똑같이 나와서 윤석열이가 복귀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윤석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상식과 법리로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하고 좀 다르죠. 일단 윤석열은 이 봐주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크게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야말로 헌법을 유린한 것이 너무 명백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것은 한덕수 복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 한덕수는 복귀시켜봐야 뭐 사실 내란 행위에 약간 동조하면서 나쁜 짓 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윤석열을 복귀시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복귀시켰을 때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 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김진 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살려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가 하는 행동은 윤석열을 살려보내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도 같이 죽이기 위한 행동 아니냐. 최대한 선거를 지연시켜서 네. 뭐 예를 들면 대선을 전후해서 3심까지 나오게 만든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최소한 이번에 26일은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26일 판결에 헌재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거 아니냐 의심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윤석열이 기각각하돼서 복귀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사법살인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염려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김태형 소장님이 탄핵 초기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가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협박에 사법부 판사들이 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게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헌재 재판관 일부는요. 뭐 굳이 협박을 안 받아도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무죄 때리고 싶고 기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차마 각하나 기각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압박들이 처음에는 뭐 기각해달라는 압력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들도 받아들이기가. 그러자 저쪽에서도 좀 방향을 바꾼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시간 좀 끌어달라. 그렇지. 그건 해줄 수 있지 않냐. 너희들 뭐 우리 탄핵 인용하는 거 내가 그거는 뭐 막지 않을 텐데 그 지금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꼬라지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끌어줘.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일부 판사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정적으로. 그래 이재명은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최대한 여기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몇몇 판사들이 압박과 회유에 굴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안에 윤석열을 지키고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를 날리기를 원하는 판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강력한 협박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요구와 이런 청탁만 있어도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제 딜레이를 하는 거고 자기 할 수 있는 역할이 전부예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무죄를 헌재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지금 자꾸 우리 게시판에 그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상식과 법리를 얘기해야지 어떡합니까 여기서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니까 무슨 일 벌일지 모르니까 이 지금 당장 우리가 칼을 갈자 그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과 법리가 우리를 뒤통수치고 배반하면은 그것도 맞서 싸워야지.
그때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법리인가를 우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사실 희망회로를 돌리라니 아니 사실과 그 진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답답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 윤석열 석방 이후에 지금 저쪽이 이상기류가 보이고요. 명재권인가요? 그 역술인 그 사람은 그 3월까지 잘 견디고 4월까지 버티면은 새로운 수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받은 글이 돌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이 복귀해서 다시 대통령 자리 취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이제 쓸모가 없지만 만약 돌아온다 한들 윤석열을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사실 돌아와서 앉아있다 한들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언제 끌려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2차 기염, 3차 기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움직입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이번에는 좀 어렵죠. 1차 실패했기 때문에 시도는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돌아왔을 때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의 문제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새로운 출구는 뭐냐. 이재명 대표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른바 친문재인 세력의 이익과도 일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헌법재판관들 보면은 이른바 야권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든가 혹은 뭐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대선에 출마했는데 그때 3심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되면 민주당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떠들어대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물러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비빌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사면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기대를 걸고 헌재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선고를 전 그렇게 보는데요. 이 자체가 사실 이번에 헌재가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사실 한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 중립적 기관으로 기능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헌재인데 근데 헌재가 그동안 판결을 아주 잘 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 검찰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 헌재란 말이 나와도 뭐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의 협박보다는 그 나름의 어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과 선고를 딜레이하고 있다, 늦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뭐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죠. 4월까지 넘긴다 만약에. 그래서 뭐 시간이 차일필 미뤄지면서 4월 18일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때 되면 재판관 2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퇴임하고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 되고 이걸 이제 임명할 수가 있어요. 한덕수가.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 임명하면 그때부터는 헌재가 이제 쉽게 하면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됩니다. 마음 먹으면 기각할 수 있고 또 마음 먹으면 인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판을 봐가면서 기각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싶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고. 그럼 아마 그때는 국우들이 그야말로 총 풀발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4월로 선고가 연기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 신호다. 이건 비상사태다. 전부터 또 계속 얘기했던 바가 이번 주 안에 뭐 선고가 예고도 안 된 채 그 4월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징후 신호다라는 점. 이쯤에 하면은 내가 희망회로 돌린다라는 얘기를 할 사람이 없겠지. 근데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안 나오는 거 정도가 아니라 예고는 나와야죠. 선고 예고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진짜 위험 징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극우만 있습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은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민주 시민이 훨씬 더 많죠. 압도적 다수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헌재가 4월로 그걸 넘겨버린다 이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헌재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헌재 너희 이제 선거하지 마라. 헌재 선거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건 뭐 국민항쟁이죠. 국민항쟁을 통해서 가서 야 내려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재 쪽에서 우리가 시위를 했는데 네. 집회를 했는데 이제 하야해. 이제 윤석열한테 가야죠. 다시 네. 예. 하야해. 당장 하야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 철회할 거야. 뭐 이렇게 나간다든가. 그구들은 뭐 모아봐야 그 정도인데 네. 우리는 진짜 일상에서 윤석열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까지 다 거리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압도합니다 그 새끼들을. 예. 지금 헌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 지수가 너무 높거든요. 예. 그 인내심이 거의 바닥나는 상황이에요. 예. 기다리다 계속 안 해주니까 이게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법원은 석방시키고 네. 검찰은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렇죠. 온 나라 권력기관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내란 수계가 지금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 공간에.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판결까지 계속 헌재가 미룬다. 그랬을 때 국민적 분노가 거의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이제 주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네. 우리는 이번 주까지 예. 선고도 안 나온다. 그렇지. 선고 일정도 안 나온다. 네. 선고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선고 일정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총궐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뭐 사실 이번에 27일 날 시민 총파업이 지금 예고돼 있죠. 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비상행동이 주도하는 건데요. 예. 그 시민 어쨌든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예. 27일까지도 예고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넘어간다고 보고 그렇죠. 지금 시민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네. 저는 제2의 6월 항쟁을 능가하는 대항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헌재가 부랴부랴 선고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압박해서 그들이 네. 선고한다면은 국민이 이뤄낸 또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겠죠, 한덕수가. 저는 뭐 완전히 계속 뭉개면서 임명 못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헌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운데 예. 덕수도 뭐 비슷하게 끌자. 시간 끌자 최대한. 뭐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겠느냐. 한덕수가 뭐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그동안 주장해서 윤석열하고 좀 거리가 있나 좀 틈이 생겼나 궁금해서 오늘 좀 제가 레이더를 돌려봤더니 네. 이 김건희 그거하고 저기 그 한덕수 마누라 이 무술로 맺어진 무술 죄송합니다 주술로 맺어진 왜 무술이 나오지 무속적 주술을 얘기하다가 무술이 나왔는데 주술로 맺어진 그 인연은 끈끈하다 못해 그건 뭐 거의 뭐 돼지 본드를 능가하는 그런 접착 상태라고 신적인 합니다. 연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둘은 함께 무덤도 같이 갈 그런 공동 운명체다. 그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헌재 판결이 지연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석방 및 탄핵 기각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의 시나리오. 혹시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짐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네네. 그 특히 박선원 의원이 얼마 전에 그 폭로한 게 있죠. 예. 그 뭐 대사급 인물이라 그랬으면 조셉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사 대리인. 이 사람이 한 말이 흥미롭죠. 이재명 대표를 동반해서 날리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뭐 26일 전후에 맞춰서 헌재 선고를 해야 되고 쉽게 하면 26일 뒤로 미루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일단 양자를 날리면 국힘에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뭐 아마 미국의 의도를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국힘의 청탁 내용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사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작년에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요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건데, 그래도 의회 조사국은 초당파입니다. 뭐 민주공화를 다 망라하는 쪽인데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즉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 선고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그때의 의회 조사국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그리고 헌재 선고
연계할 것을 그 당시에 뭐 사실 이제 압박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살짝 권유했다 그럴까요? 그런 걸 이제 남겼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미. 근데 그것과 똑같은 말이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조셉 윤을 통해서. 네.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 네. 좀 연계해서 이재명 대표는 좀 일단 제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어때? 이런 쪽으로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또 트럼프하고 문재인 쪽하고 네. 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쿠션으로 네. 저기 미국이 그 이제 이재명 좀 아웃시켜달라. 그렇죠.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네, 안 좋은 말을 또 넣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재명 최근에 트럼프 최측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약간 친중 성향이 있다면 이재명은 뭐 이제 친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위험하다 네. 하는 식의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내정 간섭해도 됩니까? 그 게다가 조셉 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건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뭐 내정 간섭을 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인데.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도 그만큼 한국 상황이 좀 급한 거죠.